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네. 그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한 7kg 빠졌어요. 7kg요?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신경성 입니다. 칭찬 많이 받습니다.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구분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선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논평을 냈는데, 대표님은 페이스북에는 좀 다른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임명됐을 때 네.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한번 가서 금융계도 개혁해야지 언제까지 MB정부 때처럼 대통령 측근들이 가서 금융계를 말아먹느냐. 네. 그래서 나는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죠. 그렇죠. 예. 나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실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개혁적이고 예. 그래서 나는 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공세를 볼 때 아주 압박이 뭐 최고조에 이르는데 그 오랜 그 경험으로 보실 때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겠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네. 정치에서는 민심을 거역할 수 없고 네.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신다. 버티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전망이신 거고. 예, 그렇죠. 예. 앞에는 의견이신 거고 뒤에는 전망이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건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엄청 많이 그냥 한마디만 더 예. 첨언하자면은 이 기관 예.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외유를 한다. 예. 그 부분 어떻습니까? 참. 그건 관례입니다. 많이 있어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부분에 절대 깨끗하다고 주장 못하는 사람인데 예. 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피감기관의 예. 지원을 받아서. 예. 외유에 대해서는 박지원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는 지난 10년간 외국 한 번 나갔어요. 아, 그렇게밖에 안 나가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 소식 금기 원래 예. 금요일 날 기항했다가 월요일 돌아온다. 이 약속 지키려고 DJ가 이걸 지켜라. 그래서 저는 외국도 많이 가봤고 그렇기 이미 때문에 사시기도 오래 사셨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정세균 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들하고 미국 사드 반대하러 가자. 예. 그때도 제가 안 가겠다고 하더니 사드는 박지원이가 제일 반대 잘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갔어요. 아, 그래서 딱 한 번 가셨어요? 예. 그런데 1년에 국회의원들이 한 서너 번 외유를 하는데 예. 지금 그 관행이 없어져야죠.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들어서는. 예. 그런데 당시 이 김기식 원장은 가정적으로 예. 자제분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주 얘기, 슬럼프에 그런 일이 그래서 있었죠. 의원직 사퇴하겠다 예. 하는 걸 저도 만나서 그러지 마라. 너처럼 개혁적이고 유능한 친구가 국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동료들도 좀 해외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도록 많은 저도 한번 보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외 가서 일을 해라. 그렇죠. 다른 거 네, 잊어버리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쨌든 그 관행 가지고 예. 뭐 야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걸릴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박지원 의원은 없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 사안은 또 야당을 저희가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고, 요즘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스피디하게. 그리고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그리고 어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또 있었고,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최근에 보실 때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시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의 결단과 예. 김정은의 실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입니다. 요약하자면. 예. 그런데 아주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그 북미 간의 이제 협상들이 보면 결국 신뢰 문제로 깨졌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쪽이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고 저쪽은 저쪽이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에서는 김정일을 믿냐? 네. 김정일을 믿니? 김정은을 믿냐 또. 예, 이렇게 의문을 하는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신뢰가 지금 한미 간의 신뢰만큼 공고해야만이 성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운전을 하셔야죠.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김정은의 생각을 트럼프의 생각을 잘 조정해서 중매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은 완전히 깨져요. 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에 그랬죠. 그렇죠. 예, 될 듯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1차, 2차 정상회담은 미국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 엄격한 의미에서. 예. 그렇지만 DJ는 미국 한미 동맹, 한미 신뢰가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도 없고 남북 관계가 안정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철저한 한미 신뢰를 공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사할 때도 숨소리까지 다 미국에 알려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비핵화라는 의제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참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신뢰예요. 그렇죠. 예.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리비아 방식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 뭐 평화 조약이라도 맺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건 리비아 시기건 뭐가 안 합니다. 어떤 제가 시기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을 제가 만났을 때 리비아, 이라크, 휴세인 다 얘기하더라니까요. 예. 미국 믿고 했다가 가다피도 후세인도 죽었지 않냐. 우리가 만약 비핵화하면은 미국은 우리 침입해가지고 우리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북한의 공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잘 생각해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핵 폐기와 무기의 폐기로 시설과 무기의 폐기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양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합의하고 디테일로 내려가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을 거다. 만약 잘못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YS 내각제 사인하고 찢어버리듯이 10초면 안에 하고 각서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죠, 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김정은은 믿고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했다가는 그걸 복구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과 종이, 이쪽은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 어디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혼자 결심하면 되는데 이쪽은 뭐 사실상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핵무기들을 얼마나 아깝겠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뭐 아깝고 안 아깝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깝기도 그래도 하고요. 미국이 이 한미일 외교 그 안보 담당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캐도 예. 9.19 합의 이 이행 단계에서 북한에서 꼭 쌍주머니 찬단 말이에요. 예. 우라늄 핵도 감춰놓고 다른 핵시설도 있고 그런데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을 해서 다 없애라. 예, 예. 안 하니까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어떻게 완전하게 CBID 예. 검증을 하냐 이거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집니다. 저는 자꾸 얘기지만은 비핵화는 3단계를 걸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로드맵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핵을 동결하고 이런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단계인 이 모라토리엄 유예하고 그다음에 동결하고 비핵화를 가려면은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리비아나 뭐 후세인의 뭐 이라크는 남이라크나 남리비아가 없었는데 우리는 남쪽이 있으니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할 남쪽이 있다는 게 그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계속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또 미국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는 한미 동맹, 한미 신뢰가 이렇게 공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로는 굴욕도 참았을 겁니다. 그런 인내를 하면서 한미 신뢰를 회복하고 김정은을 움직여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이걸 잘 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또 김정은 트럼프 성격이 비슷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나 걸어 나갈 수 있다. 김정은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소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북미가 계속 접촉하고 있나 봐요. 그런 뉴스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장소 관해서 북쪽에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답사팀, 그러니까 미국 쪽 답사팀이죠. 수백 명이 이제 미국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평양 전체를 구석구석 체크하고 또, 미국의 그 대통령 수용차 성조기 달고 막 평양 시내 관통하고 이런 거 북한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폐쇄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북한 쪽에 전했다고 전해지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맨 먼저 했어요. 예. 도대체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면은요 엄청난 전보기가 2대 내지 3대가 와요. 예. 그리고 전용차까지 전부 싣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차를 다 싣고 오죠. 네. 네. 그리고 수백 명 답사팀도 그러지만은 네. 뭐 경호원, 언론 요구사항도 엄청 많겠죠.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모습을 과연 네. 평양 시민들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느냐. 네.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평양 가능성이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낮습니다. 실무적인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네. 그걸 수용할 수도 없지만은 그 엄청난 모습을 그들의 인민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평양을 원한다고 해요.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런 수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북한에서는 뭐 명목상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의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들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좀 제한적 조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갈 수 있냐 이거죠. 전법적으로 미국 수용해야 정상이 되는데. 예? 그런 그 참 완벽한 경호나 신변 안정 없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또 그런다고 일부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항공기 문제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북한에 그런데 때가서 또 안전 문제도 막 나오고 지금 우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북한의 체면, 예. 그 자존심을 상하는 얘기는 구태할 필요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 네. 또 그런다고 미국 대통령을 평양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럼 제3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판문점이 제일 좋다. 판문점이. 예, 판문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시설 좀 잘 갖춰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에서 출퇴근 회담을 할 수 있지 않냐. 출퇴근 회담. 예.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 예. 같은 곳은 몽골은 비교적 미국에도 북한에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로 갈 수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기차로 갈 수 있기 있어서.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정도가 되지 그렇게 미국이나 평양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도 평양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상당한 파격적이죠, 또 한 번. 파격적이고 개혁 개방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그 다음 수순은 사실은 다른 것도 있지만 경제적 지원을 원할 거 아닙니까? 북한도 원하고 남쪽에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은 경제 포럼 같은 데서 북한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미국 쪽에서도 결국은 북한의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전쟁 그것이 또 직간접으로 전쟁 위기도 떨어뜨리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북한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이 거기 있는데 뭐 폭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안심도 시키고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녹록치 않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낀 게요. 이번 우리 대북 특사들에게도 네. 심지어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지원 요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다고 하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경제 지원해주면 우리가 핵 폐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핵화한다. 그것도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북중 정상회담 후 시진핑 중국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의하면은 포괄적 보상을 하면은 핵을 비핵화하겠다. 네. 여기에 이제 경제 지원 포괄 말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지만은 결국 경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지만은 북한에서는 우리 경제 지원 해달라. 절대 안 하지 이걸 않겠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존심도.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손익 개념으로 예.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하면은 이런 경제 지원도 할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투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포괄적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북한에서는 아직 또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겠군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대일 청구권 자금 100억을 받으면은 현금으로 받으니까 예. 우리 한국 남쪽의 기술력과 자기들의 노동력이 합쳐서 농업 구조 개선, 철도, 통신, 항만 이런 사업 하자. 그러면은 이 아시아은행, ADB에서도 또 세계은행, IBRD 같은 데서도 투자가 대출도 받고 또 투자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부흥이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농업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 기술의 최고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북한의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업 구조 개선도 해주고 지금 요즘 보면은 제주 감귤 지금 문제 아니에요. 한미 FTA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표시하면서 유도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는 평양에 500원 걸 테니까 대표님 어디 거시겠습니까?
저는 판문점이나 울란바토르.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둘 다 하시면.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평양이나 미국이에요. 예. 워싱턴. 근데 가능성은 근데 판문점이나 울란바토르가 더 높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훌쩍 뛰어넘는 것. 볼턴이 얘기한 대로 바로 들어가자 하기 때문에 좋다. 북미 수교하자. 대사 교환하자 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과감하게 오케이. 당신들이 원하면 평양 가겠다. 이렇게 치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약간 위험해요. 저는 그럼 평양 500원, 대표님은 판문점 500원 거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처럼 개혁적이고 유능한 친구가 국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동료들도 좀 해외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도록 많은 저도 한번 보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외 가서 일을 해라. 그렇죠. 다른 거 네, 잊어버리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쨌든 그 관행 가지고 예. 뭐 야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걸릴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박지원 의원은 없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 사안은 또 야당을 저희가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고, 요즘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스피디하게. 그리고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그리고 어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또 있었고,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최근에 보실 때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시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의 결단과 예. 김정은의 실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입니다. 요약하자면. 예. 그런데 아주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그 북미 간의 이제 협상들이 보면 결국 신뢰 문제로 깨졌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쪽이 약속 안 지킨다 그러고 저쪽은 저쪽이 약속 안 지킨다고 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에서는 김정일을 믿냐? 예. 김정일을 믿니? 김정은을 믿냐 또. 예, 예. 이렇게 의문을 하는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예. 신뢰가 지금 한미 간의 신뢰만큼 공고해야만이 성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운전을 하셔야죠.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김정은의 생각을 트럼프의 생각을 잘 조정해서 중매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은 완전히 깨져요. 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에 그랬죠. 그렇죠. 예. 될 듯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1차, 2차 정상회담은 미국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 엄격한 의미에서. 예. 그렇지만 DJ는 미국 한미 동맹, 한미 신뢰가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도 없고 예. 남북 관계가 안정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철저한 한미 신뢰를 공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사할 때도 숨소리까지 다 미국에 알려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비핵화라는 의제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참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신뢰예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리비아 방식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 뭐
평화 조약이라도 맺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건 리비아 시기건 뭐가 안 합니다. 어떤 제가 시기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 김양건 예. 비서겸 통전부장을 제가 만났을 때 리비아, 이라크, 휴세인 다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럼요. 예. 미국 믿고 했다가 가다피도 후세인도 죽었지 않냐. 예. 우리가 만약 비핵화하면은 미국은 우리 침입해가지고 우리 죽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 안 북한의 한다. 공포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잘 생각해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핵 폐기와 예. 무기의 폐기로, 시설과 무기의 폐기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양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합의하고 예. 디테일로 내려가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을 거다. 여기는 만약 잘못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YS 내각제 사인하고 찢어버리듯이 10초면 안에 하고 각서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럴 그렇지만 만한 사람이죠, 또.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또 김정은은 믿고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했다가는 그걸 복구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있어서 저는 참 이번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말과 종이, 예. 이쪽은 물리적인. 핵시설과 예. 핵무기 폐기 예. 어디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혼자 결심하면 되는데, 예. 이쪽은 뭐, 사실상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핵무기들을 얼마나 아깝겠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뭐 아깝고 안 아깝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아깝기도 그래도 미국이 이 한미일 예. 외교 그 안보 담당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캐도 예. 9.19 합의 이 이행 단계에서 북한에서 꼭 쌍주머니 찬단 말이에요. 예. 우라늄 핵도 감춰놓고 다른 핵시설도 있고 그런데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을 해서 다 없애라. 예, 예. 안 하니까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어떻게 완전하게 CBID 예. 검증을 하냐 이거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집니다. 저는 자꾸 얘기지만은 비핵화는 3단계를 걸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로드맵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핵을 동결하고 이런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단계인 이 모라토리엄 유예하고 그다음에 동결하고 비핵화를 가려면은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리비아나 뭐 후세인의 뭐 이라크는 남이라크나 남리비아가 없었는데 우리는 남쪽이 있으니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할 남쪽이 있다는 게 그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계속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또 미국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는 한미 동맹, 한미 신뢰가 이렇게 공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로는 굴욕도 참았을 겁니다. 그런 인내를 하면서 한미 신뢰를 회복하고 김정은을 움직여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이걸 잘 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또 김정은 트럼프 성격이 비슷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나 걸어 나갈 수 있다. 김정은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소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북미가 계속 접촉하고 있나 봐요. 그런 뉴스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장소 관해서 북쪽에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답사팀, 그러니까 미국 쪽 답사팀이죠. 수백 명이 이제 미국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평양 전체를 구석구석 체크하고 또 미국의 그 대통령 수용차 성조기 달고 막 평양 시내 관통하고 이런 거 북한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폐쇄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북한 쪽에 전했다고 전해지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맨 먼저 했어요. 예. 도대체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면은요 엄청난 전보기가 2대 내지 3대가 와요. 예. 그리고 전용 차까지 전부 싣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차를 다 싣고 오죠. 네. 네. 그리고 수백 명 답사팀도 그러지만은 네. 뭐 경호원, 언론 요구사항도 엄청 많겠죠.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모습을 과연 네. 평양 시민들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느냐. 네. 그것도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그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한 7kg 빠졌어요. 7kg요?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신경성 입니다. 칭찬 많이 받습니다.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구분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선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대표님은 페이스북에는 좀 다른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임명됐을 때 네.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한번 가서 금융계도 개혁해야지 언제까지 MB 정부 때처럼 대통령 측근들이 가서 금융계를 말아먹느냐. 네. 그래서 나는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죠. 그렇죠. 예. 나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실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개혁적이고 예. 그래서 나는 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공세를 볼 때 아주 압박이 뭐 최고조 이르는데 그 오랜 그 경험으로 보실 때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겠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네. 정치에서는 민심을 거역할 수 없고 네.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신다. 버티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전망이신 거고. 예, 그렇죠. 앞에는 의견이신 거고 뒤에는 전망이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건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엄청 많이 그냥 한마디만 더 예. 첨언하자면은 이 기관 예.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외유를 한다. 예. 그 부분 어떻습니까? 참. 그건 관례입니다. 많이 있어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부분에 절대 깨끗하다고 주장 못하는 사람인데 예. 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피감기관에 예. 지원을 받아서. 예. 외유에 대해서는 박지원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는 지난 10년간 외국 한 번 나갔어요. 아, 그렇게밖에 안 나가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 소식 금기원래 예. 금요일 날 귀향했다가 월요일 돌아온다. 이 약속 지키려고 DJ가 이걸 지켜라. 그래서 저는 외국도 많이 가봤고 그렇기 이미 때문에 사시기도 오래 사셨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정세균 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들하고 미국 사드 반대하러 가자. 예. 그때도 제가 안 가겠다고 하더니 사드는 박지원이가 제일 반대 잘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갔어요. 아, 그래서 딱 한 번 가셨어요? 10년 예. 그런데 1년에 국회의원들이 한 서너 번 외유를 하는데 예. 지금 그 관행이 없어져야죠.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들어서는. 예. 그런데 당시 이 김기식 원장은 가정적으로 예. 자제분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아주 일이- 슬럼프에 그런 일이 그래서 있었죠. 의원직 사퇴하겠다 예. 하는 걸 저도 만나서 그러지 마라. 어려운 문제고 평양 가능성이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낮습니다. 실무적인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예. 그걸 수용할 수도 없지만은 그 엄청난 모습을 그들의 인민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평양을 원한다고 해요. 예. 북한에서는 그렇게 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런 수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 명목상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의 경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기들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좀 제한적 조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갈 수 있냐 이거죠. 전폭적으로 미국 수용해야 정상이 되는데. 예? 그런 그 참 완벽한 경호나 신변 안정 없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또 그런다고 일부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항공기 문제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북한에 그런데 때가 또 안전 문제도 막 나오고 지금 있죠. 우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북한의 체면, 예. 그 자존심을 상하는 얘기는 구태할 필요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 네. 또 그런다고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럼 제3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판문점이 제일 좋다. 판문점이. 예, 판문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시설 좀 잘 갖춰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에서 출퇴근 회담을 할 수 있지 않냐. 출퇴근 회담. 예.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 예. 같은 곳은 몽골은 비교적 미국에도 북한에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로 갈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기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정도가 되지 그렇게 미국이나 평양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도 평양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파격적이죠, 또 한 번. 파격적이고 개혁 개방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그 다음 수순은 사실은 다른 것도 있지만 경제적 지원을 원할 거 아닙니까? 북한도 원하고 남쪽에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은 경제 포럼 같은 데서 북한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미국 쪽에서도 결국은 북한에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전쟁 그것이 또 직간접으로 전쟁 위기도 떨어뜨리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북한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이 거기 있는데 뭐 폭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안심도 시키고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고